안녕하세요.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제이미 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자기관리와 옹호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라이프 앤 리치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시켜 드리며 많은 정보들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부모님들과 같이 저에게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인 자기 관리와 옹호가 제 삶에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옹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늘 옹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옹호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옹호라고 하면 옹호가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쉽게 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옹호가 가진 의미나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매일매일 옹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의 필요를 찾고, 그쵸? 에브리데이에 찾고 필요를 들어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를 옹호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가서 이제 우리 자녀의 편을 들어서 지키는 것, 내가 우리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대변하고 방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인데 다른 사람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우리 같은 장애를 가진 다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때 옹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대신하여 찬성하고 권장하고 원인을 주장하거나 지원하며 변호하고 간청하는 모든 행위를 옹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이 옹호를 작게 아니면 크게 늘 하고 있고 또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옹호를 잘 하려면 왜 옹호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옹호가 왜 필요할까요? 옹호를 잘 해야 되는 이유에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옹호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와 직결되고 또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옹호를 잘 할 때 최고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과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 부모의 자신의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사회적인 법과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여서 장기적인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우리가 옹호를 해야 하고 또 우리의 옹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의 옹호를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 포함되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옹호가 우리는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옹호가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옹호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제가 많은 부모님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살펴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옹호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옹호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한 종이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정확하게 이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사실은 많지가 않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옹호해야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옹호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녀를 옹호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항상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 언어가 잘 안 돼서, 영어가 잘 안 돼서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많은 자료들을 영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도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표현하는 그 내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문화적인 이유에서도 있긴 한데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정말 자녀를 돌보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정말 잘 옹호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다 보면 힘이 더 들고 그래서 자녀를 옹호하는데 아주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옹호는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게 옹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칠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옹호를 정말 잘하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다양하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방대하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소규모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럴 때 우리 자녀에 대한 옹호가 일어나겠죠. 자녀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도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상대방과 얘기를 해야 될지, 그때 하는 옹호를 소규모 옹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의사를 만난다든가, 또 자녀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면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상담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옹호를 할 때 소규모 옹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규모는 우리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옹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 규모 옹호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옹호는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옹호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위기는 항상 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위기를 맞을 때 해야 되는 옹호를 준비하는 것이 또 어쩌면 소규모를 통해서, 중간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근육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삶의 큰 변화에 따른 옹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규모의 옹호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옹호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소규모와 중간 규모에 따른 옹호들을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규모는 아무래도 큰 일이 있거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와 중간 규모의 옹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살게 되겠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옹호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옹호를 잘 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옹호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실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들도 알게 되고 또 더 발전을 시키거나 또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연령의 변화나 그 중간중간 자녀들이 크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야 올바른 서비스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필요를 가 다른데 우리가 그것에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그 자녀에 맞는 서비스들을 올바른 서비스들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연령에 따른 변화, 신체적인 변화, 또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이 그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필요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른 변화를 잘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좀 알아봐야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확률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 자녀의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또 꼭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장점이나 강점, 특성,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person-centered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강점이나 장점, 특성, 좋아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자기 관리 파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언어 구사가 어려운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구사가 어렵고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표현력이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고 찾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패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앱으로 깔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사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녀와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눠서 자녀에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우리가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나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옹호를 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옹호를 잘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좋은 정보와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정보를 알아야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옹호단체들의 정보들에 대해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서포트 그룹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하는 서포트 그룹들도 있거든요. 이 서포트 그룹에 참여하셔서 서로 마음으로 의지도 하시고 또 정보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방법도 잘 연구해 보시고 하면서 우리가 옹호하는 기술들을 잘 연마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서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 서클이 넓을수록 우리 자녀를 잘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서클이 아주 작게 되면 그만큼 우리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원 서클 만드는 것도 제가 자기 관리 파트에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좋은 대화,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해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자녀를 돕는 사람들과의 또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옹호를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해서 한 번으로 옹호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또 옹호를 해야 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옹호에 관계된 훈련도 받으시고 또 직접적으로 옹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옹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들의 권익과 보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우리 장애인들, 우리 자녀들이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또 권익의 침해를 당했을 때 연락을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또 직접적으로 보호도 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한국말로 써있는 정보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또 한국말 통역 서비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배째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컨서버러십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Disability Rights California가 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도 해줍니다. 발달장애를 위한 다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에 관해서만 관련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요. 캘리포니아에는 리저널 센터라는 발달장애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요.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주정부에서 발달장애 서비스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발달장애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리저널 센터 찾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코드를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나오고요. 주소도 나오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멘탈 헬스국에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기타 옹호기관 단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 서비스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돕는 협력 업체라든가에 대해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SCDD라는 오피스하고 Disability Voice United라는 이 단체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옹호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발달장애에 관해서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기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자기결정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isability Voice United와 SDP 커넥션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옹호를 하려면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개인적인 옹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또 사회적인 옹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또 이익을 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옹호를 통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옹호를 할 때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옹호를 할 때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올해 봄에 사크라멘토의 입법부에 가서 다른 한국 분들,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같이 가서 힘을 모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우리 한 분, 남자분은 사실 장애의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지만 동참을 하시고 장애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돕고 계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인종들도 함께 왔지만 우리는 코리안 패밀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표에서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서 같이 AB 1147이라는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모았습니다. 이런 곳에 한번 갔다 오면 정말 힘이 나고 내 개인의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쵸? 참여해서 우리 전체적인 장애의 법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돼서 앞으로도 더 많이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위에 어떤 단체나 사회단체나 커뮤니티에서 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파워링 교육에 참여하신 것도 사실은 옹호에 참여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잘 오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옹호를 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옹호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 자녀들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위해서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 포함되어 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등성과 인클루전,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끼리만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만 속해 있는 곳에 서비스를 받거나 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정보를 받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옹호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서비스와 정보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고요. 또 이 옹호를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본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옹호하는데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지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본 거 보면 거기에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옹호는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와 또 용기를 가지고 잘 하시고요. 오늘 옹호에 대한 의미, 중요성 그리고 좋은 옹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리면 제가 좋겠지만 간단하게 옹호를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옹호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옹호에 참여하자고 저도 열심히 참여할 거니까 같이 옹호에 참여하자고 좀 용기를 북돋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옹호를 잘하기 위해 내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자녀의 좋은 옹호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꼭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옹호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도 이 기회에 꼭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옹호에 대한 강의가 시간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작게는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좀 불어넣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 사시는 것 자체도 옹호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힘이 지역사회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한 옹호에도 꼭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강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